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다우지수는 220포인트, 0.6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0.94%. 특히 왜 이렇게 이제 5장 들어서 이렇게 밀렸냐?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 이제 또 나오면서 시장 이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 0.81% 하락 마감했고 러셀 2000 1.51%. 자, 미국 시장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깐 주요 지표들 보시죠. 일단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그동안 계속 조정을 보였던 VIX가 6.92% 상승했죠. 자, 여기 51선 한번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이 차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치부터는.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선, 바닥권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해 주는 선은 201선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201선 회복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6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게 되면 또 미국 시장 또 단기 조정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을 보여드리는 거고, 나스닥은 오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 50일 이동평선을 깨트린 건 아닙니다.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는 거의 5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S&P 500보다는 나스닥 지수를 좀 기준으로 더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지수를 좀 비교하게 되면 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판단할 때 나스닥 지수가 판단에 좀 유리하냐, 아니면 S&P 500 지수가 판단에 좀 유리하냐, 그걸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이니까. 자, NDF 1달러 환율은 1317원대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는 4.63으로 자, 51선 깨뜨렸다가 반등을 보여주었네요. 일단 야후 파이낸스에서 여러분들 이 차트도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요 종목들 보시죠. 애플 0.26%, 약발로가 끝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69, 아마존 1% 하락했죠. 엔비디아 0.81% 상승했습니다. 왜 최근에 엔비디아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또 주가가 많이 빠졌죠. 5.46% 하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ARM, ARM 한번 지켜보셔볼까요? ARM 홀딩스. 자, ARM 홀딩스 좀 이따 볼까요? 일단 오늘 테슬라의 하락 5.46% 하락을 했고, 이제 주요 좀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도비시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왔죠. 그 매파적 발언이란 건 이제 이거죠. 파월 의장이 연준 관리들이 긴축 정책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을 던졌죠. 이 시점부터 이제 주시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더욱더 긴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지수는 빠지고 국제 수익률은 상승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많이 등장하죠. LPL 파이낸셜의 퀸스 크로스비.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시를 한 거죠. 추가적인 어떤 인상 가능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풀백, 후퇴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 암시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장 발목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수, 오버보트, 과매수 수준에 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무거운 움직임을 좀 보인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다른 애널리스트는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다음 주에 일정상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4일 이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에서 가져온 겁니다.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되는 CPI, 특히 이제 코어 CPI를 봐야겠죠. 코어 CPI는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 여기 수치를 봤을 때는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0.3%,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3.8%로 예상치는 좀 낮아지고 있죠. 그죠? 지금 그냥 헤드라인 CPI도 좀 낮을 것으로. 이래서 코어 CPI를 비롯해서 이런 CPI가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후에 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왜냐면 물가가 낮아지니까 연준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또 공은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발표되는 CPI에 또 관심이 간 겁니다. 매일 미국 시장은 이런 파월 의장의 입과 그 다음에 뭐 CPI,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경제 지표 계속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게 되면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 보게 되면 최근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보다 좀 대응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제가 이 포트를 짜드릴 때 미국과 우리나라 두 개를 저는 제 유한타증권 관리 고객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제 고객이 좀 되고 싶은 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계좌 개설하시고 다 무료로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관리 고객들 제시를 해드립니다. 물론 항상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열심히 해드리면서 고객들 최대한 잘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22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잡코인들 동반 상승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만 좋다는 거죠. 어찌 보면 코인 시장의 금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25포인트, 1.70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자, 어제 원달러 환율 정규시장 대비해서 오늘 NDF에서 올랐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대. 자, 종목단으로 가보죠. 아까 엔비디아 상승세. 그러면 엔비디아의 상승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오늘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음봉을 보이면서 0.8%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승은 요 같아요. 최근 상승은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 내 고급 AI 칩 판매 제한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후에 최근에 이제 중국 매체가 이런 소식을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중국용 세계의 새로운 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제 중국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데 대략 11월 16일 날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1월 16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최근 뭐 엔비디아 주가도 꾸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좀 빠지면 한번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ARM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ARM 홀딩스는 이제 오늘 5%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ARM 홀딩스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신규 라이센스 계약 불확실로 인한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좀 내놨다. 이 영향인데 밑달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준비 많이 해놨죠. 오늘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혼조를 보인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ARM의
향후 전망이 약화된 좀 전망 영향이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분기에 매출 한 7억 한 7,210만 달러 정도 시장 예상치는 이랬습니다. 주당 EPS가 한 27센트.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는 7억 2천만 달러. 이거보다 예상치보다 낮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당 순이익도 21센트 하단으로 참 작고 이러다 보니까 ARM 홀딩스가 오늘 5% 넘게 빠졌죠. 뭐 소니도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미징 센서 사업 부분 부진으로 실망스러운 실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내 이미징 센서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라이 릴리, 뭐 에브비, 화이자, 암젠, 길러드 사이언스, 미국 헬스케어 업종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 일라이 릴리 어제 미국 FDA에서 마운자로 미국 내 판매 승인으로 이제 올랐던 폭이 그대로 밀려나면서 하락했네요. 잠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라일리 차트. 네, 일라일리 여기 있네요. 네, 4.49%. 네, 최근 상승폭 좀 까먹는 모습이죠. 노보노디스크도 1.666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주가가 이제 올랐죠. 아스트라제네카 한 1%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도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마디로 이제 이 체중 감량제 시장에 재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암 부분 치료제 판매 급증에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 상향 조정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게 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제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 중국의 에코진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재진입할 것이다. 이 판권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 판권을 가진다. 그런 얘기가 돼 있고 이제 일라일리랄지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 노모노디스크는 이제 경쟁 심화 가능성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올려드렸고 잠깐 뭐 S&P 500 맵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쭉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테슬라 6.13, 포드, GM도 더 빠졌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하락 요인 쭉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오늘 이제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 ETF가 올라섰죠. 이렇게요. 반도체 인버스 ETF가 다 올라섰고 VIX 관련된 ETF가 상승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 하락 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하락은 이제 HBC에서 이 마이클 틴달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리듀스라는 등급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14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46달러를 제시했어요. 뭐 테슬라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테슬라 주가가 자 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209달러인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5.46을 빠졌습니다. 근데 146달러 제시하니까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저가 대비 한 34%를 하향 조회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배송 목표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 지난달 이제 실적 발표 때 올해 한 180만 대 배송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체 배송량 매년 한 50% 늘리겠다. 이걸 못 믿겠다. 마이클 틴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믿지 왜 또 좀 올라가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테슬라의 AI 전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전체적으로 좀 전기차 시장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회사가 점차 이 EV가 아닌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하다 보면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 및 기술 문제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네, 등급을 좀 하향하고 목표가를 이렇게 내렸다. 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5%대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는 뭐 계속 변동성이란 말, 정말 싫은 말이죠, 이제. 네, 변동성.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매도 전격 금지에 일일 천하, 그냥 일일 천하로 끝난 다음에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이 전강 후약으로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죠. 코스피는 물론 상승했습니다만. 자, 수급도 보시죠. 뭐 외국인과 기관 어제 뭐 코스피 찔끔 샀어요. 뭐 1% 상승했죠. 지수는 상승했죠. 근데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장중에 빠지다가 장 후반에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참 약하죠. 그리고 어제 뭐 유한양행할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등 바이오주도 약세를 좀 보였고 특이점은 이제 그래도 외국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애플 밸류체인, 뭐 LG노텍 등이 좀 상승했습니다. 최근 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 게임주들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미용기기 등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군들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장은 뭐 엉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은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요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입니다. 뭐 오른 거 다 까먹었죠 지금.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역별에서 이게 역별장에서 단기적으로 5일, 20일, 60일선 근접하니까 두드러 맞고 지금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지선을 21선 잡는데 21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깨트리게 되면 이 추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21선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의 지지, 이탈, 시 대응 전략을 또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장마감 시간에 다니까 뭐 잠깐 보시죠. 코스피는 국제약품, 광동제약 뭐 이런 중소형 제약주들의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은 위더스 제약, 중소형 제약주들이죠. 뭐 젠큐리스, 유르호 등등 뭐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유입되고 있다. 지금 대형주가 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 이런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제장 코웨이가 호실적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장에 호실적 보인 종목은 뭐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뭐 정책 관련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무상증자 권리락. 야, 루닛은 진짜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참 엉성할 때 공매도 전격 금지에서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어제 또 급등했고 물론 이제 급등폭은 장후반에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유상증자 신주 불량 상장일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실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관리 고객들 중에 유상증자 해당되면 문자 보내드리고 일일이 또 전화를 다 해드립니다. 뭐 전화를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화 될 때까지 또 통화를 하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전 제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또 통화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종목이랄지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그러면서 꼭 이 얘기도 해드립니다. 유상증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십시오. 공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공시를 또 안 보게 되죠. 네. 근데 공시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정정, 유상절 결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발행가액이 이제 이거 하향 조정됐죠. 발행가액이 발행가액이 네, 10만 7,800원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15만 3,500원에서 10만 7,800원으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제 무상자 권리락 있으니까 이 가격이 아니겠지만 이 가격이 절반으로 보셔야 되나요? 무상자 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보시면 되겠고 꼭 아셔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난 무상증자를 받겠다. 근데 유상자를 받겠다. 근데 유상자 가까이서 유상자를 실권하시는 분들,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난 유상자 받기 싫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이 계좌에 입고가 돼서 한 일주일 거래되지 않습니까?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버리면 됩니다. 나는 뭐 더 유상증자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추가 매입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 점도 알고 계시고 아울러서 이 상장일도 알아야 됩니다. 11월 24일 날. 그리고 11월 24일 이 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 공매도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 장이 좋을 때는 그렇지만 장이 엉성하니까 물량 부담 나오면 뭐 이런 날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 전부터 더 빠져버리잖아요. 이틀 전부터 빠지고 이날 더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틀 전에 빠지냐? 입고 예정 공매도가 나오니까. 자,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순매수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관은 삼성물산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외국인은 메디톡스 순매도, SM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외국인 순매수는 에쿠프로, 위메이드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위메이드를 역시 순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참고하시고요. 오늘 11월 10일 금요일장 JYP엔터 케어전 한국 홀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변동성 장세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